이번 시험이 내 개인적인 생각에 좀 생소한 느낌이 드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야. 이거는 연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오답률 71%가 정답률이 아니야, 얘들아. 정답률은 29%야.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틀렸다는 거야, 얘들아. 10명 중 7명이 틀린 문제, 이런 뜻이에요. 반갑습니다. 박사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6월 평가원 지구학원 총평 시작해 볼 건데, 일단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시험이 작년 6평보다는 어려웠고요. 수능보다는 조금 쉬웠습니다. 근데 등급급 보니까 44점 정도 나왔더라고. 이제 6평은 아직 이제 선수들이 다 덤비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겠죠. 일단 한번 봅시다. 전체적으로 출제 수를 볼게요.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밸런스가 맞춰서 이제 문제가 출제됐는데, 이거는 한두 문제씩은 좀 변할 수 있는데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제 혹은 뭐 정답률을 봤을 때 난이도별 통계를 보시면 기본적인 문항 한 12개 정도, 그리고 중난도가 한 6개, 고난도 한 2개 정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정답률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좀 어려웠던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상 등급 이거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44, 39, 34, 28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점도 상당히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다 맞은 표점이 상당히 높은 그런 시험이 이제 구성이 됐다. 왜냐면 난도별 그 문제 밸런스가 좀 잘 맞는 그런 시험지를 만든 거예요, 이건.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문제 5개 보시면 20번 오답률 71%가 정답률이 아니야, 얘들아. 정답률은 29%야.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틀렸다는 거야, 얘들아. 10명 중 7명이 틀린 문제,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되게 오답률이 높죠? 그죠? 제일 정답률이 높은 게 여기 42%니까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오답률이. 그래서 5개 정도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이거는 해설 강의에서 해설 열심히 했으니까 간단하게 브리핑만 해드릴게요. 첫 번째 20번 문제, 요게 뭐가 어려웠냐면, 이게 지구과학 하는 학생들은 알아들 텐데 못 플러스 자분의 못값이 75%, 즉 4분의 3 설정이 나왔어요. 그거 갖다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초기 모원소분의 자원소의 함량으로 수치를 나타내서 문제를 푸는 게 나와가지고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거는 근데 선생님도 많이 연습을 시키거든요. 선생님 뭐 커리큘럼상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모의고사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연습하시면은 생각보다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절대인력은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감만 좀 붙으시면은 이게 뭘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바로 캐치하고 문제 풀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역시나 우주론 문제인데 이건 작년에 수능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똑같은 건 아닙니다. 유형은 좀 다른데 이번에 팽창 속도로 좀 바꿨어요, 이 유형을. 요게. 그래서 약간 기존에 나왔던 거를 요리조리 바꿔가면서 이제 문제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기출에 있었던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우주론도 얘네들의 물질의 비율이라든가 몇 개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 그것만 제대로 숙지하시면은 이 부분도 제대로 풀어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살짝 아쉬웠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공부가 다 안 되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시간 많으니까 잘 하시면 됩니다. 다음 거 볼게요. 요거는 이제 오답률 3번째인데, 요거 작년에 시월학평에 나왔던 그 요소 집어넣었죠. 선생님이 이거 많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우리 수강생들이 글도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보고서는 이제 바로 맞췄다, 뭐 이런 친구들 많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조금만 훈련하시면 이 시간비를 이용해가지고 반지름비 구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것도 선생님이 여러 경우를 나눠가지고 디테일하게 해설 강의 찍어놨으니까 이것도 왜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 개연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해설 강의 잘 보시면은 이해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것도 나왔던 게 또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자료입니다. 학생들이 잘 못 봤던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이제 시간의 흐름이 어느 방향이냐, 타원은하랑 나선은하의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 요걸 갖다 보는 게 핵심 포인트였거든요. 그거만 잘 생각했으면 이것도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여러분들 자료를 보는 법도, 생소한 자료 익히는 법도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모의고사 만들면서 맨날 뭐 하냐면 계속 논문 뒤적뒤적거립니다. 새로운 자료 여러분들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래서 그래프도 그려보기도 하고 자료 만들어 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남은 기간 동안 잘만 연습하시면 내 생각에는 확실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다 대응을 하고 있거든. 이게 내가 조금 아쉬운 게 아직 못 보여준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거의 다 만들어 놨습니다, 선생님이. 근데 거기에서 이제 6평과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마 복수평 문제라든지 새로운 거 상황을 바꿔서 대응하는 것들을 많이 연습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새로 만들었으니까 나중에 수업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이거 보시면은 요건 이제 원회용 초신성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이것도 원회용 초신성이 도대체 뭐냐. 원회용 초신성은 이제 최대 밝기에서의 광도가 다 동일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초신성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실제 밝기를 알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개념이 실제 밝기를 알면 거리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이런 식 있잖아, 얘들아. 뭐 요식. 요식도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수능에서 많이 쓴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겉보기 밝기는
광도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거 활용해가지고 다 풀리거든요. 그거랑 허블 법칙 두 개 같이 쓰는 겁니다. 수능에서 한번 나온 적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만 잘 활용하셨으면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 문제가 이제 오답률 베스트 5 중에 5위를 차지했네요. 자,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시면은 이번 시험이 내 개인적인 생각에 좀 생소한 느낌이 드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야. 이거는 연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이제 기출문제에 대한 정확한 숙지를 되게 강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기출문제를 풀었는데 애들이 막 몇 번 풀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선생님한테. 근데 과연 제대로 풀었는가? 그 근본 의미를 알고 있는가? 사실은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 유형에서 내가 봤을 때는 아까 그 타원느나 나선느나 그 자료 빼놓고는 살짝살짝 바꾼 거거든, 전부 다. 그러니까 살짝살짝 바꿨다는 걸 여러분들 눈치챌 수 있으면 되게 수월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문제풀이 연습이랑 시간 운용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되냐면 이 앞으로 엔제를 좀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숙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요즘에 우리 친구들이 또 수강평도 많이 올려주시던데 기출의 요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왜냐면 그걸 알면은 그거에 대한 활용 문제는 다 풀거든요. 여러분들 실제로 수능 문제는요 80%가 기출이에요, 거의. 이거는 내가 말을 하는 거에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해요, 거의. 왜냐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 7, 80%라고 생각할게요, 선생님이. 넓게 잡으면. 80%라고 만약에 치면 한 4문제 정도만 조금 새로운 요소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 수능은 거의 대부분 기존에 있던 요소를 갖다 쓰면서 덧붙인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푸실 때 기출의 핵심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잘 알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계속 테스트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모의고사를 꾸릴 때에도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학습 전략이니까 이렇게 넘어갈게요. 모의고사를 꾸릴 때에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기존에 알았던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그리고 당연히 낙수 요소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새로운 것들도 우리가 해석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에 대한 스텝 바이 스텝을 잘 차근차근 밟으시면은요 이 피지컬이 커집니다. 피지컬이 커지면 여러분들 수능에서 그냥 끝이야. 알겠지?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제일 처음에 기출을 내가 제대로 봤는가. 근데 또 보기 너무 귀찮잖아,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선생님 뭐 개념 기출편이 있으니까 그걸 다 봤어. 되게 두껍습니다, 그게. 다 봤어. 다 봤는데 선생님 전 기출 한번 봤는데 또 보기 너무 귀찮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평가원 시험 문제를 가져와서 내가 몇 개나 맞출 수 있는가? 과거 거. 평가원 거부터 하시면 돼요. 그럼 그걸 제대로 맞출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두 번째는 제대로 알고 맞히는가, 맞힐 때. 찍만 알고. 혼자서 푸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계속 완성을 하신 다음에 엔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문제풀이 연습 계속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연계교재에 대한 얘기도 한마디 말씀드리면 반드시 푸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이거 풀어야 되나요? 계속 물어봐. 묻지 말고 푸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연계가 된다는데 왜 안 풀어?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럼 뭐 선생님 똑같은 문제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생각해봐, 얘들아. 지구가 그 수능에서 진짜 어려운 킬러 문항이 나왔어. 근데 그거를 누군가 완전히 그림까지 똑같고 설정까지 똑같은 문제를 내놨어. 그건 유출이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야? 비슷한 유형들을 막 연습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응용편이 나올 테니까 그걸 대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많이 풀수록 그냥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6월 이후에 여러분들 일단은 기출 제대로 한번 더 풀어보는 거. 두 번째, 연계교재 열심히 풀어보시는 거. 그 다음에 여름에 엔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연습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꾸준히 잘 쫓아오시면 진도 안 밀리게 그러면은 수능 때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한번 준비해 봅시다. 생각보다 이게 빡세지 않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빡세다고 느끼는 건 꾸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꾸준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게. 알겠지? 그래서 꾸준함과 반복이 생명이니까 우리 그거 가지고서는 기본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끝까지 뚫어봅시다. 선생님 강의 들은 친구도 아시겠지만 선생님 기본기 갖다 다 뚫습니다. 그게 가능해, 얘들아. 알겠지? 잘 쫓아오시고 앞으로 여러분들 선생님 엔제하고 모의고사 시즌 그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